좀 간단하게 제가 누군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양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김용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컨설팅이 필요하죠.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정시 수석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 입시하면서도 뭐 실기, 학습, 더 나아가서는 멘탈까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탈 코치로 주된 활동을 하면서 상담하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컨설턴트 혹은 면접 컨설팅 선생님 말고 멘탈 코치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학생들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느끼는 게 좀 많아요. 이 아이가 정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혹은 조금 위험하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입시에 성공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거부터 얘기하면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도 안 하는데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이건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또 한 번 당연하게 실기를 잘해야 되겠죠. 입시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능이 대학교를 선택하고 실기가 합격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멘탈까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 앞에서 좀 강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멘탈은 저는 사실 수업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학업과 실기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이 학업과 실기를 얼마만큼 포텐셜 있게 끌어올릴 수 있냐는 분명하게 멘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멘탈이 약합니다. 이 친구는 분명한 재능이라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결과가 미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환경도 좋지 않고 뭐 공부도 안 해봤던 친구지만 강력한 동기, 멘탈이 있는 친구는 선생님들이 알아봐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가겠다, 이런 멘탈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멘탈을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꿀팁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멘탈 코치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는 조금 파악은 하십니다. 어떤 내용인지는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멘탈 코치 뭐 하는 걸까요? 했더니 학부모님께서 좀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딱 표정을 찡그리시더니 우리 아이 멘탈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정신머리 교육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새 애들이 도끼가 없다.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한 7, 8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 처음 봤다. 우리 좀 정신교육 좀 시켜줘. 사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멘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93%. 뭘까요? 이 93%는요, 최대 입시생들이 스스로 답변을 한 겁니다. 입시에서 멘탈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보니까 93%나 필요하다라고 본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작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좀 했습니다. 최대 입시생들 강연을 하니까 사실 1000명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강연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입시에서 멘탈이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대다수가 매우 필요하다, 아니면 꽤나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나아가서 82%. 사실 우리는 요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82%는 무슨 숫자일까요? 아이들하고 대면을 해보면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경계심도 있고 본인이 약해 보이기 싫으니까 나 멘탈 문제 없는데?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라고 하거든요. 검사 설문지를 진행해보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82%라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순간에 가면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스스로 좀 멘탈이 약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사실상 10명 중에 8, 9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가 멘탈이 약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좀 판별할 수 있을까? 멘탈을 얘기할 땐 2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결과 멘탈이란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 언제일까요?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과목인 실기 순간에 갔을 때 내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기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넌 시험 볼 때마다 잘 보는데? 그러면 결과 멘탈이 강한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이 8, 9명 정도가 그만큼 준비하고 열심히 한 만큼 부담감, 압박감 때문에 실수라든지 파울을 많이 한다는 거죠.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재수3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안 했을까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재수3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가 진짜 고등학교 3학년 공부 시작할 때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5등급 정도에서 한 2등급까지 올렸는데 수능 장하니까 너무 긴장해서 국어부터 발리기 시작했어요. 영어 듣기는 거의 못 듣고 나온 것 같아요. 실기를 보니까 제자리 멀리뛰기가 한 3m 나오는 친구예요. 가장 자신 있던 종목인데 이것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파울이 난 거예요.
그래서 1년이란 기간 혹은 2년이란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재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은 1년 동안 2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돈을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결과 멘탈은 괜찮냐?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과정입니다. 과정 멘탈이 좋냐? 이 질문 역시 쉽습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7월 달이에요. 수능은 11월 달입니다. 이 4개월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나 자녀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기복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과정 멘탈입니다. 성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잘합니다. 멘탈이 약한 친구는 어떤 날은 오늘 공부 좀 잘 되는데 막 새벽 내내 해요. 다음날 돼서는 좀 퍼져요. 오늘은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한 2, 3일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일주일 된 다음에는 조금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상태는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기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정적인 멘탈이 약한 부분이다. 자, 이 두 가지를 진단해보면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멘탈이 강한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제 멘탈 코치가 하는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원하는 만큼 그 대학에 목전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옆에서 조력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멘탈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멘탈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체대 입시 쉽지 않아요. 저도 준비를 했지만 어디 아픈 데도 많고 잘 안 될 때도 많고 실기도 해야 되는데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멘탈을 강하게 잡고 있는 친구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성과, 그리고 남들이 괄목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이따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그 얘기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저는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공적인 멘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결과 멘탈 올려야 되겠죠? 과정 멘탈도 올려야 되겠죠? 컨디션 관리도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전날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요. 선생님, 저 진짜 대학교 너무 가고 싶긴 한데 좀 집중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 멘탈 코칭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컨디션 체크를 합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근데 잠 잘 자는 입시생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날 2, 3시에 자는데 다음날 집중이 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컨디션 관리가 기본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도 필요하죠.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이거는 필요한 과정일 뿐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중력, 힘들고 지쳐도 체력적으로 떨어져도 집중을 잘해야 되는 요소도 필요하겠죠. 감정 조절, 더 나아가서는 열정과 끈기, 너무 사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멘탈 코칭은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코칭이 필요한 거지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엄청난 레벨업 혹은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동기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이래 보여도 운동선수를 했었습니다. 엘리트 선수였었는데 혹시 어떤 거 스포츠 했었을 것 같나요? 아직까지 한 번에 맞추시는 분은 없었어요. 농구요? 구기 종목 아닙니다. 좀 몸을 조금 직접적으로 쓰는 거예요. 펜싱이요? 사실 저는 좀 반전일 수 있긴 한데 복싱 선수를 했었어요. 반전이죠. 보면 하키 얘기 나오고 배구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 나름 옛날에 좀 싸움 좀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복싱 시작해가지고 한 7, 8년 동안 운동선수를 하다가 사실 대학교도 정해져 있었어요. 한체대라든지 용인대 그런 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20살 바로 되기 직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업계열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입시를 준비할 생각도 없었고 ABCD도 몰랐었어요. 맨날 점심 먹고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는 게 바로 저였거든요. 근데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운동했는데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 저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니, 살면서 공부를 안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20살인데? 좀 손살을 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심히 보시더니 저하고 친한 사촌형을 집에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오던 사촌형이었었군요. 갑자기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좀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형 대학교가 고려대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로 이제 지방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스카이라는 개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형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 형처럼 되고 싶은데? 이 형 되게 멋있다. 이 형이 살고 있는 인생이 좀 부럽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야, 대학교를 한번 가봐. 네가 살던 인생 그 우물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삶, 다양한 경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대학교다. 그때부터 대학교라는 것을 처음으로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20살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그렇게 입시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바로 저한테 계기를 던져주셨습니다. 야, 너 공부하고 싶어? 얘기는 못했어요. 뭐 좀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 하면서 기숙학원을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뭔지는 몰라죠. 알겠어. 하고선 차를 타고 한 2-3시간 가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무슨 와, 그건 좀 깜짝 놀랐어요. 까마귀가 있고요, 철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유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걸 처음 시작했어요.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정말 공부에 미쳐있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제가 알던 세상하고 달랐어요. 그러면서 자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못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조금 잘하니까 즐거움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배치고사를 봤거든요. 학원에서 경이로운 기록이 나왔어요. 모든 과목이 99999가 뜬 거예요. 처음이래요. 사실 국어는 8등급이었습니다. 하나를 풀었는데 독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지문 읽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열심히 풀었어요. 다 틀렸어요. 수학은 모르는 게 답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영어도 ABC도 몰랐어요. 저는 하지만 분명한 목표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학원에 보면 명찰도 있고 생활복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려대학교를 가가지고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막 스티커라든지 배지 같은 거 다 사와가지고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책상에도 붙이고 명찰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옷도 빨간색만 입고 다녔어요. 양말도 빨간색 신으니까 애들이 노이로제 걸릴 것 같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졸려도 샤프심으로 계속 찔러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흉터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과정 너무 힘들었죠. 지치고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둡냐? 잘못되었냐?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입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도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물어본 게 있습니다. 너 목표가 뭐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어려운 거 많을 겁니다.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어떤 대학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해야 되겠다는 명분이 있으면 아이들은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 꼭지를 처음 열어주는 게 저 혹은 민중쌤 혹은 학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와 동기, 이것만 있으면 시작은 쉽다라는 겁니다. 컨디션? 다른 거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에는 계기가 필요하다. 제가 이거 가지고 강연을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계속 끝난 날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아이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좀 동기나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애도 대학을 가고 싶은데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변화에는 계기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저 역시도 안 움직였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내 삶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럴 때 계기는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가면 엄마 말 안 들어요. 아빠 말 너무 옳은 소리 하시는데 안 들려요. 이상하게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있던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요, 살짝 듣기 시작해요. 제가 사실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입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 선생님 누구였냐? 저기 계신 김민중 선생님이었어요. 최대 입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10년 전이었었거든요. 입시학원에 들어간 다음에 10년이 훨씬 넘었죠. 김민중 선생님 만나본 다음에 그 선생님 얘기해주는 열정과 방법,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듣고 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아버지가 얘기했다면, 엄마가 얘기했다면 안 들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중쌤이 얘기하고 나니까 비실한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던지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계기라는 것은요, 경험을 의미해요. 아이들과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반쯤은 성공하신 거예요. 왜? 기존에 없던 강연, 기존에 없던 경험을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동기가 움직일 수 있을 거란 거죠. 사실 대치동에서나 뭐나 좀 상담을 잡는 데까지 좀 걸리긴 해요. 하지만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가지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전문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아이들의 관리를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요, 차별화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요거예요. 아이들의 정말 멘탈 상태가 어떤지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보니까 눈이 흐리멍텅해. 멘탈 안 좋네. 이건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만큼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지, 긴장 불안도는 얼마나 높은지, 학습에 대한 루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자, 상담을 오시면 요 검사까지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요거 같아요. 그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뭔가의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가장 변화를 하고 스스로 자신감 높아지고 변화를 하는 거는 요거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컨디션을 챙기고 수면을 관리하고 영양을 챙기기 시작하고서부터 뭔가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네? 변해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분당 패스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업을 월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수업이냐? 저희가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수면 관리해주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등등의 수업들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홍보 차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건 그냥 다 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께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 아까 책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시작점을 너무 어렵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가 혹은 내가 미래에 바라고 있는 그림 딱 하나면 그 과정은 전문가들이 옆에서 같이 가주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과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조금 더 목표와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멘탈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멘탈의 변화는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계기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